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의 구애 없이 허심탄회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정치구단 국회 운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대정부 질의 보니까 의원님이 저 총리 앞에서 황교안 대표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잘했잖아요. 처음으로 잘한 거예요. 어떤 오늘 부분? 두 번째로 잘했고. 네. 첫 번째는 대일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렇죠. 네. 그게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이에요. 또 오늘은 형식의 구애됨 없이 청와대 가겠다. 네. 얼마나 지금까지 단독 회담 요구하고 뭐 조건 걸고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잘하면은 황교안 지지도 올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추경 네. 조건 없이 통과시키겠다. 네. 그래서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 정치고 황교안 대표에게 바라는 거지. 광화문 가서 대구 가서 장애 투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때 왜 단독으로 영수회담 하자 아니면 5당 대표들 만난 다음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 따로 만나주겠다 이렇게 청와대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말씨름할 때도 그냥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역시 같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그때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 해주라고. 네. 과거에도 다 단독 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오자회동하고 그 다음에 단독 회담 하겠다. 네. 그럼 받아들였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지금 청와대에서 오자회담 해보세요. 결국 대통령 말씀과 황교안 대표의 발언만 보도가 되지 국민들에게 알려지 다른 건 다 무효예요. 네. 네. 정상 영수회담하고 대통령 만나면은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자막으로도 방금 나갔는데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전화 한 통 걸어도 좋을 것 같다. 고맙다고. 그렇죠. 도와달라 이렇게. 네. 그렇게 잘하셨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당적으로 협력 받아서 반드시 해결하는데 앞장섭시다. 네. 이렇게 전국을 풀어가야지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데 그 풀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잘했으니까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화 한번 하시라고 해라. 네. 그랬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런 조언, 저희가 국회 혼수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혼수를 또 청와대가 듣고 또 오늘 전화 갈지 않습니까?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정부의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또 회담을 제의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 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계속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국론 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대일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합니다. 우리의 외교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야 우리야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답을 내놨고요. 네, 곧 날이 잡힐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랬거든요. 5당 대표 만나면 문 대통령까지 6명인데 사실 오찬하고 뒤에 다과 시간 가져도 한 뭐 두어 시간 만난다고 해도 진짜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오찬 1시간 한다고 해도 5당 대표가 10분씩 이야기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원래 이렇게 영수회담이나 뭐 여야 대통령과의 회담은 원래 이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입니까? 과거에 기억하실 때 이렇게 뭐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잡지만은 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할 말이 더 있으면 대통령님 조금 더 얘기합시다. 네. 하면 대통령이 안 돼요 하고 나가버릴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사족을 달아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 같으면은 깨끗하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딱 만나서 네. 할 말 저런 말을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네. DJ는 비서실장 하시면서 혹시 DJ는 예를 들어 야당 대표라든지 또는 혹은 정적을 만나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설득하거나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설득했고 네. 그 이해창 대표하고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이분이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자기가 책상을 치고 커피잔이 무너지고 문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네. 야당 대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저건 대통령에 대한 금도가 아니다. 네. 이 역풍을 오히려 야당 총재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황교안 대표도 금도를 지켜서 대통령님께 할 말 다 하고 대통령께서도 국가 수반답게 네.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그런 자세가 결국 전국을 풀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날이 잡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가 거의 1년 4개월 만에 만나는 거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특히 뭐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며칠 전에도 기업 총수들 30명을 불러서 대통령이 이야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총수 한 명당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 기업 네. 총수들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기업 총수들은 돌아가서는 황제지만 권력의 옆에 오면은 고양이 앞에 쥐예요. 네.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그래도 삼성 이건희 회장은요. 네.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눌한 표현이신데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께서 정보통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20-30년은 먹고 살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과감하게 과하게 투자를 해서 개발해 주십시오. 그런데 딱 맞잖아요. 정보통신 강국됐다가 지금은 대비를 안 해가지고 팔아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AI도 모든 게 지금 중국한테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물론 저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기업 총수들도 앞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권력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 청와대의 역할이고 또 우리 총수들이 이제 3세, 4세가 되니까 더 과거의 선대 회장들만큼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못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회의 형식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까지 오히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3세, 4세니까 새로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나라 체질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덤비는 회장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아마존 회장은 아주 격하게 세게 싸우고 붙었죠. 있습니다. 네. 황 대표가 대일 특사도 지금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도 총리가 일본 통이니까 지금 직접 가라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지 선언 때 최고의 한일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때도 양정규, 김종화 그런 공화당, 민정당 출신들의 원로 지일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협력을 했어요. 여야가 만약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경고를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 뒤쪽이 중요한 게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나라가 합리적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이건 협상하자는 거예요. 네. 거기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을 일본은 원로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공노명 전 외교부 장관이나 네. 김지태 대사 네. 이런 분들은 아주 지일파 중에 지일파고 보수 중에 보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로들도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일본 좀 다녀오십시오. 네. 그 인맥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서 아베 총리의 형님의 장인을 만났다. 그분이 경제계 거문이니까 네. 이병철 할아버지 회장, 이건희 회장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일본은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만큼 현 정부에서 지일파 총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네. 특파원부터 사선 국회의원 할 때 일본을 철두철미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가셔서 더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물밑 네. 대화를. 그러면 저도 좀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하고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어떻게 됐든 정치적으로 2인자네요. 네.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문재인 대통령 축하 특사로 한국에 나오면서 그랬었군요. 네. 360명을 데리고 목포로 먼저 와서 하룻밤 자고 서울로 올라왔다니까요. 이런 관계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걸 잘 알아요. 그분하고도. 네. 그래서 그분이 만나면은 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도 데리고 가면은 나도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베 수상을 만나서 해결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80%고 내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수출이 25%밖에 점유하잖아요. 네. 내수가 75%란 말이에요. 싸우면은 우리가 손해예요. 물론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손해지만은 그래서 이건 풀어나가자.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듭 경고가 아니에요. 두 나라가 합리적 방법을 생각해보자. 방점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잘하신 말씀인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GDP에 우리가 수출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한 70% 정도로 좀 그래요? 예.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매우 초기에 비하면 오늘 나온 메시지도 보기에 따라서 점점 단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일본이 북한 밀반출 의혹을 제기하자 발언이 조금씩 세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경고 발언을 한 거죠. 지난 12일에는 이런 입장도 내놓습니다. 전남은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수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회의 발언 오히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자, 저 언급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가로막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 부분은 좀 강경한 입장이고요. 앞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의 언급을 어느 부분을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완화적인 부분도 있고 강경한 부분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완화적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한일 경제는 함께 성장해 왔다. 합리적 방안을 두 나라가 함께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직접 집어넣은 문구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발언하실 때 네. 우리 전라남도 도청에 와셔서 했고 제가 그 앞에 앉아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오셨으니까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강조한 것이고 또 저런 각오로 대통령께서 임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파트너는 아베 수상이지 않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7월 21일 참여연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우리한테 소위 일본판 북풍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강하게 대처도 하지만은 또 저렇게 대화를 제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네. 오늘 황교안 대표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어요. 네. 그런데 측근 참모복은 없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안 나서요. 그래서 이렇게- 물밑 대화도 하고 네. 또 국회 같은 데서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최소한도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긴답니다. 네. 아주 압승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승리한 다음까지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본도 결국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낙연 총리도 또는 한국당, 과거 민정당, 공화당의 그런 지일파들도 나가야지. 네. 자기들은 보수면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시니컬하게 말했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한테 하듯 절반만 일본한테 해라. 네. 자기들은 그럼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인데. 아니 네. 보수 다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들도 네. 미국과 일본에 하듯 북한 중국에도 좀 해줘야죠. 그리고 이런 때는 나서서 네. 협력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할 일은 안 하고 사돈의 낱말처럼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데 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또 형식의 구애 없이 이걸 만나서 해결하는 청와대 회담을 하자.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한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뒷부분은 박 의원님과 입장이 비슷한데 네. 앞부분은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라고 매우 강도 높게 이 문제를 비난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과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판결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어렵다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해보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난 대안을 내놨지만 퇴짜 맞았습니다. 일본과 뭔가 답을 찾으려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인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요. 1965년 한일 회담 때 정일영, 김재광, 정성태,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반대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대중 의원은 한일회담을 해야 성사시켜야 된다 한 거예요. 그때 문매를 맞았지만은 만약 그때 한일회담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의 경제 발전이 있었겠느냐 네.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시켜서 대법관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들여서 재판에 개입한 그것이 나쁘지.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좀
언짢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 김대중의 길도 생각해보는 네.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참여연 선거 때까지는 아베 수상이 원체 강경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일본 국민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감정이 격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은 저는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도 원로들이 지금 접촉을 해서 받은 의견을 대통령께서 수렴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길로 가야 된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네. 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푸는 게 외교이지.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좀. 아니요, 지금은 잘 하시는 거예요. 강경과 온건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배양하고 말씀 있기 드렸어요. 때문에. 오늘 수보회의 발언을 보면 매우 강경한 입장도 보여주면서 또 협상 같은 두 나라가 같이 답을 찾자는 그렇죠. 네, 매우 그런데 완화된 입장도 보여서 아베 수상은 지금 강경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네. 정석대로 잘 하시는데 저는 밑에서는 네. 풀도록 물밑 대화가 활발하게 돼야만이 빨리 풀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같이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북한 목선의 속초항 입항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왜 고동이 수상한 사람 뒤늦게 잡긴 잡았더군요. 그 병사가 음료수 먹고 싶어서 잠깐 나왔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난 거지만 해임 건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실수치고는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기강을 세우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정부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임 건의안을 내가지고 정경두 장관 해임하자. 네. 그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고는 되겠지만 표결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 라인 스스로가 용퇴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화나서 못 참는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용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안보 라인은 책임지고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북한 목선은 차치하고요. 이번에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보면 거동 이상자가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못 잡고 있다가 못 잡을 것 같으니까는 제대 앞둔 병장한테 너가 좀 했다고 해라 했다가 진짜 잡고 보니까 그냥 음료수 빼먹으러 본인의 동선을 이탈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못 잡았으면 이게 아니죠. 간첩인지 뭔지 모를 텐데. 군대에서 해프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료수 사 먹으러 왔더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철통 같은 그것이 안 봅니다. 그리고 목선도 네. 삼척하게 왔으면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참 지하 벙커에서 네. 어떻게 기자들한테 발표할 거냐 이런 것을 대책 회의를 했고 그 부분이 더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거동 수상자 여기도 네. 그렇게 허위 자백시키고 거짓말한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다 실수를 해도 안보 국방에서는 실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군대 말로 신상필벌 진짜 네. 일발백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줬으면 군대가 기강이 벗겼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묵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다고 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내서 풀어가는 정국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스스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별 의석수를 잠깐 볼까요? 만약에 이게 상정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번 임시국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상정시켜가지고 금요일 날 표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치면 140석 가까이 됩니다. 이게 상정이 되면
잘만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과도 가능해 보여요. 그건 안 됐죠. 왜냐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가 문희상 의장이 무소속이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의도 안 해주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도 안 할 거고. 직권 상정도 안 하고 물론 사의권도 안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네, 72시간을 넘김으로써 자동적으로 무효화시키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였고 네. 그렇게 됩니다. 상정까지 가지도 않을 그런다고 것이다. 뭐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목요일 날 보고하고 네. 금요일 날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자 그렇게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저것도 정치적 공세예요. 그냥 내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네, 다른 말만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의 3당의 원내대표 만났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야 입장도 듣고요. 네. 인영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어가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자, 늘 사진 찍을 때는 분위기 좋아요. 한 번만 더 잡아주시죠. 네, 마지못해 네, 사진 촬영에 다시 응하고요. 네. 대통령, 정부, 정치권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목이 메이네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목이 메이는가 봅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도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안 시켜주면 추경 처리도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 처리 지금 해야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황교안 네. 대표가 형식의 구애 없이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대일 문제로 3천억을 증액해야 된다는데 네. 저거 안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 공세하지만은 네. 하나가 풀리면 다 풀려가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 추경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네. 통과시켜야 안 되겠어요? 큰 대세는 그렇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질문 하나만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송부일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아마 안 될 것 같고 청와대는 내일부터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이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또 당 지도부도요? 실제 그런가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 비난 수위가 확 낮아졌다. 혹시 검찰총장이니까 일부 몸살이는 거 아니냐? 진짜 그렇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네. 안 돼요. 아마 이거 끌면은 손해거든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겁니다. 총장은 총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말에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짜입니까? 검찰총장은 그렇게 보십니까? 검찰총장이라니까요. 네. 청문회 때도 보세요. 얼마나 전에는 강하게 뭐 예고를 했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위가 생각보다 정말 낮더라. 수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런 거군요. 그러더라고요. 자,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